21세기 대군 부인 분석 및 원인과 근황 제2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방자방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대군 부인이 왜 역사적 논란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전 1편 영상에서는 어느 부분이 역사 문제인지를 너무 조금 다룬 것 같기도 하고 이후 영상에서 다루겠다고 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 말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역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왕족은 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법도이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이 정말 날 것을 안 먹었을까요? 조선 왕실의 잔치 기록인 진찬의계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쉽게 발견됩니다. 육회, 내장회, 웅어회 등 각종 날 것들을 먹었죠. 그럼 중국은 날 것을 안 먹을까요? 정확히는 원나라 때까지는 꾸준히 먹어왔지만 명나라 이후부터는 흑사병 때문에 회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날 것을 잘 안 먹게 되었죠. 또 있습니다. 바로 다도죠. 작중에서 여주인공이 차판에 차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판이 있는 다도는 중국식 다도고 한국식은 차판이라는 게 없고 따로 차를 버립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대비가 사용하는 만년필은 진아오라는 중국제 만년필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 회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카피하는, 다시 말해 짝퉁을 만들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죠. 한국의 대비가 중국제를 쓰는 것도 모자라 짝퉁으로 유명한 회사 거를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유독 이 드라마에서는 악역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여주인공은 평소에 거의 한복을 입지 않으며 규율을 잘 지키던 남주인공도 여주인공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한복을 잘 안 입게 되죠. 그리고 한복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유독 그렇지 않은 인물들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흉서라는 단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 빼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역사에 평소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정통 사극도 많이 봤었고요. 그런데 보통 한국 사극에서는 왕이든 황제든 간의 국가원수가 죽을 때 승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붕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흉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흉서라는 말은 붕어보다는 낮은 단계의 말로 붕어는 황제가, 흉서는 왕이나 왕비 또는 황태자 등 황제보다는 낮은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승하는 황제든 왕이든 간에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말이고요. 저는 흉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즉, 이 말은 명백히 중국보다 아래인 한국, 한족보다 낮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흉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전에 올린 1편 영상과 지금 영상을 종합해본다면 이 드라마는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것이 결코 아니며 명백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송사입니다. 해당 방송사는 이런 역사 왜곡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드라마의 전체 보기 재방송 편성을 강행했습니다. 이전에 이 방송사는 타 방송사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죠. 타 방송사는 그 당시에 판타지 드라마라고 해명했으나 이 방송사는 그래도 문제가 많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왜곡을 한 이 방송사는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다루자면 이 방송사는 조금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미스테리한 사건이나 일화들을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방영해왔습니다. 지금도 포맷만 조금 변경해서 방영하고 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프로그램 20주년 특집 시리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세력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방송사에 대해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거 아니라는 말로 결론이 나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배경 지식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원래 주제와도 조금 멀어지는 감이 있어 나중에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해당 방송사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전부터도 그랬는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편성 이후인지 말이죠. 이 방송사에 있던 여자 아나운서가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결국 성향이 반대인 정당에 입당했습니다. 왕따와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서였죠. 이 사람은 지금도 정계에서 활약 중이고요. 이것도 우연인 건가? 하지만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믿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한통속일 것입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단순히 중국만을 생각한다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속한 집단 및 관계자들인데요. 이게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요. 물론 피상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더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도 그냥 이런 일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안쓰러워 보이는 쪽이 잘 되었으면 하다가도 역시나 그들도 똑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다뤄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 많아서 따로 다루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논란이 있은 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의성이 적절한가 싶긴 합니다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있어야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